잠깐만요. 지금 국민연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노후 금융 환경이 달라지면서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불리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시니어분이 연금 신청서 앞에서 망설이고 계십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를 반복하시죠. 왜일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연금을 빨리 받고 싶어 할까요? 소득은 끊겼습니다. 정년퇴직 이후 일자리를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데 병원비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한 달에 약값만 해도 수십만 원씩 나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거기다 자녀들의 독립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혼 자금도 도와줘야 하고 손주들 용돈도 챙겨줘야 하고 그러다 보면 연금이라도 빨리 받아야 살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 마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불안한 건 당연한 겁니다. 눈앞에 당장 필요한 돈이 보이는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금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조기 수령할 때 감액되는 비율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연기 수령 시 받게 되는 월 수령액 증가 효과는 더욱 중요해지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는 장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이제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기에 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80대, 90대가 되었을 때 필요한 돈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의 편안함이 20년 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받는 작은 안정감이 미래의 큰 불안으로 돌아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최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빨리 타면 손해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구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보다는 흐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장기 수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연금을 20년, 30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월 수령액에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이게 20년, 30년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원 차이였던 게 나중에는 수천만 원 차이로 벌어지는 사례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70대 초반까지는 괜찮다가 70대 후반부터 갑자기 병원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연금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완할 자금이 부족해집니다. 저축을 깨야 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비상금 없는 상태에서 조기 수령을 하면 오히려 지출 압박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불안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게 전부구나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금은 불안을 해결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연금은 장기 생존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흐름을 사례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2세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은 조기 수령으로 빠르게 어려움을 겪은 케이스입니다. 퇴직 후 불안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최대한 빨리 받기로 결정하셨죠.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불안을 해소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저축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안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러다가 저축마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조기 수령의 대표적인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5세 여성분이십니다.
이분은 부분 연기로 여유를 만드셨습니다. 전체를 연기하는 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절반만 연기하는 전략을 택하셨죠. 나머지 절반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심리적 부담을 낮추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기된 부분의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70대에 접어들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고 공과금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연기보다 실천하기 훨씬 쉬웠고 결과도 좋았어요. 현실적인 전략이 통한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0대 부부분이십니다.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 연금을 당기려고 하셨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부모 마음에 당장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계산표를 만들어 보신 겁니다. 조기 수령 시 장기적으로 얼마나 손실이 생기는지 숫자로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를 돕는 것보다 내가 버티는 게 너희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나중에 우리가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연금을 지켜야 해. 자녀도 이해했습니다. 세대 간 갈등 없이 현명하게 해결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해결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만 하셔도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단계, 수령 시점 계산표를 만드세요.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월 지출이 얼마인지, 비상금은 얼마나 있는지, 현재 건강 상황은 어떤지, 부채는 없는지 적어보세요. 빨리 받고 싶은 마음을 숫자로 바꿔보는 겁니다. 불안을 수치화하면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인 데이터가 되면 그때부터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단계, 부분 연기 전략을 적용해 보세요. 100% 연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절반만 연기하거나 기간을 나눠서 연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전략이 실제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연기된 돈이 70대, 80대의 버팀목이 됩니다. 그때 가서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3단계, 비상금 1년치를 확보한 후 결정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보다 비상금이 먼저입니다. 비상금이 없으면 연금을 당겨도 금방 부족해집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바로 막힙니다. 비상금은 불안을 막는 장치입니다. 연금은 장기 생존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둘의 역할이 다릅니다. 비상금이 있어야 연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불안은 선택을 흐리게 만듭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핵심은 사실 돈 부족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입니다. 불안이 우리의 선택을 흐립니다. 불안이 줄어드는 선택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이런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불안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불안을 숫자로 바꾸십시오. 불안을 데이터로 만들면 그때부터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채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보고 나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현명하십니다. 다만 환경이 복잡할 뿐입니다. 환경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현명함이 빛을 발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80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연금을 줄이려는 건가요? 아니면 불안을 줄이려는 건가요?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불안을 줄이려는 거라면 연금을 당기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안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20년을 바꿉니다. 오늘 하는 결정이 80대의 여러분을 만듭니다. 80대의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는 작은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